이제는 방향성은 확실해졌다. 저희 하우스에서도 삼성전자 목표가랑 하이닉스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40만 원하고 200만 원이 나왔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 스탠스가 왜 이렇게 나왔는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구글하고 공급 계약 협상 중인데 거의 DDR5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거의 최종 협상 단계라고 합니다. 이 기사가 너무 잘 갖고 오신 게 우리 터보 퀀트 걱정 많이 했잖아요. 네. 그거 어디서 만들었다고 그랬죠? 구글, 누가 계약한다고 그러죠 지금? 알파벳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 원래 이란 전쟁은 끝일까요? 방송에서 말하기 힘든 이선엽 대표의 포트폴리오 재편 전략을 4월 12일 오프라인에서 들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오늘은 김민수 레모리서치 대표님, 서용은 SK증권 2000PB 센터 차장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시장 이야기 들으려고 많이들 이제 채팅창에서 또 의견을 내주고 계신데 일단은 두 분의 간단한 총평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차장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사실 전일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문의 전화를 많이 받았던 게 미국 시장 올랐는데 왜 우리나라 시장 빠지냐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발표가 우리나라 시각에 먼저 됐기 때문에 한국 시장을 먼저 보고 이제 미국을 봐야 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거에 좀 오해가 있다 보니까 좀 실망감도 있었다라고 좀 판단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 빠진 거를 제외하면 크게 빠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여전히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리스크는 존재하고 있지만 제가 좀 느끼는 점은 처음에 우리가 그동안에 3월 중순까지는 막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정신이 없는 장세였다라고 한다라면 네. 이제는 조금 차분해지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의 물론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이슈는 여전히 많이 남아있고 이제 휴전이고 종전으로 가느냐가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의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는 적응을 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네. 특히나 삼성전자 실적을 확인했고 그거에 대한 믿음이 함께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까 어떻게 보면 좀 경고망동하지 않고 네. 좀 안정을 취해가는 장세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정을 향해서 가는 장 분위기로 읽어주셨는데 대표님은 동의하세요? 오늘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시장 분위기? 네, 오늘은 철저히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표님께서요? 그거 아니고요. 그랬을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그런 없는데. 거짓말을. 네. 진실대로 뭐라고 하셨겠지. 네네네. 놀고 싶었습니다. 술값이라도 버셨겠지. 놀고 싶었습니다. 그러시나요? 예. 아니 이때 이렇게 막 시장 분위기 이상할 때 잘못 들어가면 계속 물엿 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이제 불엿으로 바꾸려고 오늘은 철저히 아무것도 잘 안 하려고 노력했고요. 근데 이제 오늘 분위기는 그냥 똑같은 분위기예요. 지금 아시아 시장도 다 똑같은 걸 받아가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많이 더 밀리느냐라는 쪽들이 좀 짜증나는 모습들이었죠. 대만이나 일본은 빠진 게 없어요. 지금 2월달 고점 나왔다가 3월달 조정받았다가 지금 반등 가는데 거의 비슷하게 그 고점대 보고 나와 있습니다. 뭐가 잘못해서 그런 상황들인가 싶어서 그런 것도 있었고 오늘 또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만기일이면 그거답게 이렇게 전방위로 쫙 누르는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누르면 지수가 이렇게 꼼짝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런 게 더 많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막판에 외국인들 매수는 이제 그 삼성전자의 블록딜 관련된 쪽으로 나와서 그거는 있게 되면은 근데 그러면 그거 다 금액이 한 2조 정도 2조 좀 넘을 걸로 2조 정도 되나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치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한 5천억 판 겁니다. 그런 쪽으로 계산을 하면 맞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도 강도나 매수로 약간 돌아서려고 하는 움직임들은 더 크다는 게 지금의 변화라고 하게 되면 네. 지금은 그냥 바닥은 얼추 확인한 것 같고 거기다가 그거 있죠. 이제 뭔가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저것도 또 배가 가는 거야 마는 거야 그러면서 다 호름주에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 보고 있는데 솔직히 그거 저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시장은 일단 좀 큰 건 합의했고 그중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라고 하게 되면 노이즈 나왔을 때 또 위축됐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또 벌떡 나와서 이제 아니야 이런 것도 할 거 아닙니까? 이옥수한테 아직 전달이 안 됐어 이런 거 나오고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다시 심리 살아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패턴은 그래도 위쪽으로 살살살 맞춰가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쫄지 마시고요. 이럴 때는 또 훅 밀린다 또 가야죠.
매수 버튼 누를 준비하면서 일단 보고 있는데 오늘은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노랏 예 물엿할까봐 노랗습니다. 네. 오늘은 빠르게 우리 장표 두 장을 한 번에 보고 넘어가시면 어떨까요? 네. 시장하고 업종을 아 예. 예. 10분 같은 1분으로 요약해 주시죠. 1인분 같은 2인분인가? 2인분 반대로 얘기했구나. 그런 식으로. 예. 아저씨들이 하는 말 식당 가서 욕 먹는. 예. 자 아저씨가 썼습니다. 예. 아저씨 맞는데요, 뭐. 아,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될 텐데.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 보면 아주 그래도 아직까지 예 시장 동향입니다. 네. 네. 아시죠? 예, 네. 시간 체크해 주세요. 네. 네. 뭐 별로 볼 거 없고요. 예, 그런 쪽에서 기관 쪽 살짝 들어갔던 것들 빼고 요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유가가 다시 반등하는데 다른 데 같았으면 유가 반등하게 되면 시장이 왜 또 신재생 에너지나 예, 그런 쪽으로 약간 또 매수가 강화가 될까 싶었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게 좀 특이한 것 같고 유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100달러 넘어가지 않게 되면은 아직 그쪽에 대한 매수는 좀 약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상승 쪽들 보게 되면 그래도 요거 예 가스관 중소형 철강 석유화학 이제 보니까 약간 여기 조금 하락에 또 뭐 건설은 오늘 밀렸으니까요 또 근데 요즘 분위기가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 혹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중동의 황금 시대를 열겠다라는 쪽들이라든가 아니면 중동에 대해서 조금 더 재건 얘기 막 먼저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투자 아이디어가 글로 가는 것 같아요. 철강 화학도 이제 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쪽이죠. 약간 이제 원유가 없어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멈춘 거 빼고는 들어오면 온다고 하게 되면 지금 나프타부터 가격들 다 쫙 올라 있는데 그럼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가격 피해 상승으로 인해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쪽들인데 Q는 재건 쪽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 나다 보니까 이렇게 철강 화학들이 약간 분위기를 이렇게 맞춰가는 모습들과 포인트는 다 어제 건설도 그렇지만 건설 철강 화학 아니면 산업재 성격들이 약간 다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들이 가장 키포인트 같습니다. 거기에 눈길이 갔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2차 전지는 네, LG에너지 솔루션 하루 만에 또 다시 쭉 올라오다 보니까 바뀌는 모습들이고요. 화장품은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미국에서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반응하는 건 있는데 그냥 뭐 우리 친구 APR 이게 좀 강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하락 쪽은 뭐 예, 어제 좀 강했던 거 차익 매물 나왔다라는 쪽들이고 의외로 태양광이 유가 올라가는데 힘을 못 쓰더라고요. 좀 특이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업종 중에서 우리 차장님한테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를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갖고 오셨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 뭐 안 좋다는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 먼저 차장님 얘기 듣고 우리 대표님 준비하신 얘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오늘 시장을 제가 보면서 좀 편안했던 점은 뭐냐면 삼성전자 실적을 확인하고 뭐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리포트가 나오면서 좀 읽어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 이제는 방향성은 확실해졌다. 일단 저점은 높여 나갈 거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실적 뒷받침되니까 떨어지면 사면 되는구나라는 과거에는 물론 그런 전략은 여전히 유효했지만 그거에 대한 믿음이랄까요? 그런 게 없었다라면 이제는 좀 데이터로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좀 고객들께도 좀 안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편안했던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저희 하우스에서도 삼성전자 목표가랑 하이닉스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뭐 40만 원하고 200만 원이 나왔는데 뭐 너무 높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저거를 제가 실제로 이렇게 필드에서 고객들을 1대1로 대면을 할 때 말은 못 하겠어요. 리포트로 나간 거니까 얘기해도 되는 거죠. 왜요? 오히려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리포트는 나왔다라고는 얘기를 하죠. 하지만 차장님 목표가 얼마로 봐야 할 때 이게 온라인으로 읽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사실 면전에 대고 40만 원대 들고 가셔야죠라고는 할 수 그건 없다라는. 본인 의견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 스탠스가 왜 이렇게 나왔는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리포트 나왔을 때 일단은 뭐 27년도 가서는 삼성전자 400조 얘기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전 세계에서 뭐 영업이 1등 얘기 나오면서 특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저희 회사 안에서 리포트를 보면은 삼성전자의 PER을 이제 13배까지 줬다가 이번에 11배로 낮췄습니다. 근데 이제 목표가는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그러면 EPS가 결국에는 그만큼 올라갔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건데 그 이유를 보면은 이제 장기 공급 계약 사이클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그거를 이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켰거든요. 근데 장기 공급 계약이 저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사이클 산업에 있어서 조금 더 완충시키는 부분들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사이클에서 굉장히 좀 굴곡을 변화하는 흐름들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번에 장기 공급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뭐 3년에서 5년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5년만큼의 가격을 그냥 쭉 받아갈 수 있는
구조를 띌 수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을 생각한다라면 그거를 아마 이걸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다만 지금은 이런 장기 공급 계약이 어느 정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목표가 상향이 확실히 좀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과거에는 우리가 메모리 가격 하면은 결국에는 컴퓨터 조립할 때 얼마냐 해가지고 생산 막 늘어났다가 램 가격 떨어지고 이러면서 사이클이 막 변화를 했다라면 지금은 이제 B2B 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기 공급 계약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좀 신빙성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나오면서 목표가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방향성은 방점이 찍혔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뭐 우리가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PER을 보더라도 뭐 4배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10배, 11배까지 안 보더라도 적어도 8배까지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현재 가격에서는 뭐 당연히 상단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한 마음을 갖고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반면에 또 키움증권에서 뭐 얘기가 나왔던 거 기사가 난 거가 보면은 맞아요. 요거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리포트를 읽어봤어요. 근데 사이클 진입 제목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데요? 네, 제목은 그렇습니다. 근데 기사 내용을 보면 안 좋다라는 기사 제목이거든요. 타이틀은 약간 좀 낚시성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하락 사이클의 진입 과정에서 겪어낼 수익성 하락의 레벨이 더욱 큰 관심을 보이고 사람들이 기존의 그 사이클을 생각해서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 거야라는 불안감이 주가 상단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한 줄이 써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리포트들을 보면 좋다라는 거예요. EPS 추정치도 올라가고 PER도 높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표가도 지금 현재 130만 원까지 하이닉스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해프닝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뭐 반박할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주가 상단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네. 너무 약간 자극적이죠.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 있다 보니 이게 그쵸. 좋긴 좋은데 적당히 좋고 뭔가 어떤 네. 전고점을 뚫는다든지 의미 있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해석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게 저도 그래서 그거를 보고 처음에 이제 기사를 받아보고 읽어보고 기사 내용도 안에 사실 보면은 네. 이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네, 결국에는 좋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지금 박유학 애널리스트의 말을 인용해서 제목을 타이틀을 단 거고 이 리포트도 보면은 그 내용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상단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거는 과거의 사이클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과거에는 사실 메모리가 그랬잖아요. 막 가격이 늘어나면 결국 캐파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다시 한번 침체가 되고 이런 구조였다라면 저는 이 리포트를 보고 SK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조합해 보면 결국에 장기 공급 사이클이 결국에는 반도체 사이클을 좀 더 길게 가져가고 그러면서 지금은 슈퍼 사이클에 접어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궁금한 거는요, 차장님. 네. 손님이 갑자기 딱 왔어요. 네. 저 차장님, 아유 저 연합뉴스에서 많이 봤네요 이러면서 네. 저 삼성전자 100억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 언제 팔까요? 그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거기요? 그거밖에 없다. 100억밖에 없다. 좀 소소한 금액이다. 네. 평가 보니까 100억밖에 안 된다. 저는 아직 홀딩 사이즈들이죠. 얼마에 팔까요? 만약에 잘 보시는 것 같으면 제가 다 계좌 관리자로 100억 있으세요? 더 많으신데 1분만 얘기하신 거예요. 일부만 저에게. 자꾸 아 잠깐. 유수 내가- 대표님이신데 아, 차대 사주세요. 왜 이러세요? 그냥 사주세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자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질은. 잘라서 우리 갖고 오신 LTA 얘기 좀 해주세요. 여기 이어가지고 준비하신 거. 왜냐면 제가 왜 궁금하냐면 네. LTA를 사실 보면은 옛날에 수주 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조선주도 그거를 엄청나게 밸류에이션을 많이 줬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조선도 옛날에 이 FPSO나 이런 약간 그 해양 쪽은 계약을 해서 소위 말하는 롱테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계약금을 조금 받고 마지막에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수주로 왕창 받았는데 시장이 어려워지니까 선주들이 어떻게 했냐면 난 모르겠다고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저 LTA 계약은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해놓고 2년 있다가 나 모르겠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오늘 나왔던 내용의 단독 단독 보도인데 네. 네, 그거를 아마 자세한 얘기는 거기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아이 할 때 네, 그런 문의가 많은데 우리는 대충 자세히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보통?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오늘 예를 들어 얼마 미리 받는 건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하죠. 계약금도.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한번 나와서 혹시나 여기 하나의 샘플이 되지 네. 않을까 네. 보게 되면은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구글하고 공급 계약 협상 중인데 거의 DDR5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거의 최종 협상 단계라고 합니다. 진짜 죄송한데 이게 너무 웃긴 게 이게 이 기사가 너무 잘 갖고 오신 게 우리 네. 터보 퀀트 걱정 많이 했잖아요. 네. 그거 어디서 만들었다고 그랬죠? 구글, 누가 계약한다고 그러죠 지금? MS요. 그 옆 뒤에. 알파벳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 원래 그렇잖아요. 이게 한번 터뜨려서 주가 이슈가 나왔는데 주가가 빠진다고 그러면 그게 영향이 되는 것 같아요. 예. 하지만 개발했는데 왜 3년씩이나 공급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그냥 있잖아요. 그냥 논문 쓴 거 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반응이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훅 들어오긴 했다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 싸게 줘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전략이 이제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올해부터 발효로 보고 3년 계약인데 규모 뭐 수십조 원 이건 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 있습니다. 최저 가격 보장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뭐 이게 요 최저 가격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사이클의 하단을 이제 막는 쪽으로 본다라는 쪽인데 거기다가 또 아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또 다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근데 그거는 뭐 열어봐야 되겠죠. 삼성전자가 훨씬 더 타이트하게 가져갈 것이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뭐 그럼 하이닉스 팔고 뭐 삼성전자 롱 뭐 이런 쪽으로 또 나갈 수도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나중에 가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여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총 계약액에 10에서 30% 선급금을 지급한대요. 그러면 수십조라고 하게 되면 일단 10%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조가 일단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면 들어와서 이게 깔리는데 그러면 일단 요걸 통해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받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계속 꾸준히 공급하려고 하게 되면 캐펙스 투자를 얼마나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단 P를 안 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면서 Q를 또 붙여겠죠. 그걸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는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즉 사이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출렁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단부를 막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항상 저희가 불황 와서 재고가 막 쌓이다 보면 반도체 꺾이고 하는 쪽들을 하단을 내가 계산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배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게 HBM 구글 아까 얘기하신 거 구글하고 그러니까. 서버용 쪽까지도 다 포함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PC용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쪽들이 나오기 시작이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들이 뭘 보냐면은 그거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많이 부족하고 있는데 이제 추론 시장이 벌어졌을 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내가 여기서 이걸 확보를 못해서 다른 빅테크 기업보다 뒤처진다라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먼저 와서 자꾸 여기 용인 근처에 있다 이천 근처에도 호텔 있죠. 거기서 주둔하면서 막 계속 이게 타진하고 막 이런 현상이 그렇게 나오지 않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나왔던 내용들을 약간 비슷하게 차용을 한 것 같은데 그 조건들이 당연히 1위, 2위 쪽은 더 좋아야 되겠죠. 그런 쪽을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격보다 물량 확보가 최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참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 하방보 그리고 선급금 확보 이게 또 가장 중요한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캐펙스 투자를 조절할 수가 있다. 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이게 핵심이 아닌가 싶어서 참 이번은 좀 의미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만약에 구체화 돼서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네. 아까 전에 말씀하신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제조하는데 롱텀이 걸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사이클이 달라지면서 이제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면 이번에 LTA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내가 더 많이 갖고 가기 위한 장기 계약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만약에 해지가 된다라도 다른 수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가격 방어가 이게 아니어도 사실 해지가 된다 하더라도 될 수 있다는 점을 보면은 저는 이게 상당히 좀 우리나라 시장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또 다뤄야 될 게 사실 오늘 일부에서 김준송 대표님 오랜만에 맞아요. 오셔가지고 얘기했던 게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지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영향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많이 다뤘는데 아무래도 골드만삭스도 비슷한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뭐 에너지 쇼크 뒤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특히 우리나라 경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뭐 이런 리포트가 또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이것도 함께 볼까 봐요, 대표님. 네, 에너지 쇼크라고 표현을 했네요. 네, 거기서 이제 산업 정책별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 뭐 지금 일단 전제로 간 게 2022년 같은 러우 전쟁 때 나왔던 쇼크 아니다라는 쪽으로 일단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때는 수급 불규정인데 지금 그 정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 같고 게다가 또 일단 물가 오르는 거 걱정해야겠죠. 그걸 바라보는데 일단 유류세나 가격 캡이니까 최고 가격제 이거 딱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물가는 낮아질 수 있는데
근데 3분기에 정점을 찍을 걸로 보네요. 그러니까 지금 2.6%인데 원화 가치 떨어지게 되면 3%까지는 염두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 이제 한국은행이 조금 몸이 달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근데 이건 슬픈 얘기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임금 상승 압력이 낮아진 점. 아, 슬픈데요. 그래서 어쩐지 연합도 출연료가 안 오르더라. 이런 느낌. 네. 상당히 오랜 기간. 예. 그냥 쇼츠로 올라가나요? 들어갔습니다. 예. 그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보니까 일단 정유민 석유화학 산업 같은 경우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다.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원료 공급 차질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네. 그렇게 차질이 안 되고 지금 보니까 한 2주 남았다 그러면서 뭐 포장재 쪽에 대한 얘기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고 공급이 늘어난다 그러면 폭등한 가격을 그대로 수혜를 입는다. 라는 쪽들이.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정유주도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급만 되기 시작하면 좀 다르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뭐 가장 극단적인 얘기가 나왔죠. 석유화학 공장 가동 중단.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게 최악이 아니면 오히려 기회가자. 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지금 분위기 같고요. 그런 쪽에서 K자형 회복. 그러니까 되는 산업과 안 되는 산업이 큰데 반도체만 좋고 나머지 내수 소비는 위축이다. 라는 쪽으로 보는데 근데 내수 소비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수 소비와 그냥 소비도 달라요. 내수 소비 쪽 같은 경우도 일단 우리는 위축으로 보는데 외국인들이 와서 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오는 건 또 달라요. 지금 분위기는. 그들은 또 구매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또 바뀌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다 그 마이너스 플러스를 다 확인하고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뭐 다 이제 반도체만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요. 그런 것 같고 대외 건전성 이거 중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이 폭발하다 보니까 경상수지가 GDP의 10% 넘는 역대 최고 흑자. 그러면 환율이 좀 떨어져야 될 텐데, 네, 아직은 이 떨어진 게 이거다? 좀 그런 거죠. 그런데 아마 이게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거 보게 되면 환율이 1,480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부에서 얘기했던 라인들. 그러니까 그게 85원 정도 되죠. 그렇죠. 예, 거기서 밀리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 보고 외국인도 좀 자신 있게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쪽들도 같이 봐야겠죠. 그런 쪽에서 그러면 이제 재정을 보게 되면 법인세 수입으로 25조 늘어났고요. 와, 이렇게 되고 또 보니까 주식시장이 화랑이 되면은 그게 또 다 세금으로 들어오네요. 근데 부동산 세금이 멈췄는데 그게 커버된다고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나왔을 때 반도체 두 개사가 세수 기여분이 60조 원. 와.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300조, 400조 이러면. 더되죠. 세수가 아니라 거의 막 목욕을 하겠어요. 세수가 아니라. 예. 재밌었어요. 아, 괜찮아요? 네. 네. 이런 분위기입니다, 차장님. 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쪽에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가장 또 중요한 변화가 되겠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 요 다음에 나오나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가지고 지금 추가로 뭐 이제 자꾸 채권 찍고 뭐 그러면서 약간 나오는 과정들이 네. 재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쪽들로 규정 재정은 이런 쪽에서 나올 수 있다. 운이 좋다는 얘기죠, 저희가 지금. 네, 그런 쪽으로 바라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금리를 인상할 것이냐라는 쪽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올해 1년간 3회 이상의 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가파르게 올랐지 않습니까? 금리도.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이거는 오히려 물가보다 경기 둔화에 가깝다. 슬픈 얘기네요. 네,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황 쪽에서 기준금리는 일단 동결을 하겠지만 그걸 가지고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하기는 또 어렵다라는 쪽으로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결론적으로는 위험자산 회피에 따라서 지금 시장들이 약간 좀 조정받았던 얘기들 나오고 있고 근데 밸류에이션은 뭐 지난번에 7.5배 한국 시장의 선행 PR 7.5배는 바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서도 연결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결론적으로는 에너지 쇼크라고 썼는데 산업별마다 다르다라는 쪽인 것 같고 그러면 그러고 인해서 한국 경제가 재정으로 위축이 되느냐 아닌 쪽으로 반도체가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게 축복이다 뭐 이런 쪽으로 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이로 인해서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위축은 없을 거기 때문에 그냥 힘내고 근데 그대로 주식을 팔았어요 치사하게. 네, 근데 힘내고 좋은 시절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뭐 덧붙이고 싶은 볼만삭스가 틀렸다든지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든지 혹시 이런 거 없을까요?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좀 결국에는 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그것보다도 트럼프가 이제 중간 선거 이후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고민해야 될 때라서
하고 있고 네. 우리나라의 지금 펀더멘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아까 시장 동향 보면서 김민수 대표님이 상승업종 하면서 APR 화장품 언급하기도 하셨는데 뭐 물론 골드만삭스는 반도체만 봤지만 사장님 보시기에 화장품주는 좀 어때요? 화장품주도 사실 지금 실적 전망치는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과도하게 좀 밀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좀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워낙 그 시장에서 보는 눈이 딱 정해진 것 같아요. 업종이. 그러다 보니 그 업종들이 안 갈 때 그냥 올라가는 섹터로 움직이다 보니까 저는 아직은 화장품이 메인으로 치고 올라오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거죠. 좀 길게 볼 수 있는 흐름을 본다라면 현재 가격으로서는 충분히 메리트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컨센서스가 이렇게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 돈을 거기다가 넣는 것보단 여기다 넣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이 현장에서도 보면 포트를 여러 개를 나눠서 갖고 계셨던 분들이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이제 몰아가거든요. 하다못해 현대차 팔아갖고 가시는 분들도 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어때요?라고 물어봤을 때 현대차가 당연히 좋죠. 로봇의 펀더멘탈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당장 실적에 있어서는 저런 것들을 구경하지 못할 거예요라고 하면 그럼 팔고 옮겨줘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 시각이 그쪽으로 다 쏠려 있다 보니까 다른 섹터에 대해서 물론 전쟁으로 인해서 주목받을 섹터는 뭐 건설주라든가 뭐 방산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화장품은 좀 멀리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소외받은 부분이지. 하지만 이게 또 사이클이 돌면 저는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손실이신 분들이 지금 팔아야 될 자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근데 손실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를 뭐 일단 SK 40만 원 하셨으니까 그래도 더 많이 오를 거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것도 맞긴 하죠. 사실 왜냐면 그걸 네.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기회비용이라는 게 맞아요. 있으니까.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저도 그렇게를 말씀을 드리고 권하시는 그렇게 하신다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 가는 말에 올라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제 주식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이 이 중소형주에 진짜 이름 모를 종목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있거든요. 저는 지금이 기회다. 네. 이거를 팔고 이거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옮겨가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네. 그러면은 화장품주가 그래도 이제 호실적 전망이 나오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는지 지금 저희 차장님이랑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규는 조금 더 폭이 커 보이는 걸 노려보는 게 나을지 여기에 대한 판단도 한번 여쭤볼까요, 대표님? 시장이 안정받으면 확산 나올 것 같습니다. 화장품 쪽도. 근데 그거를 보는 게 일단 자료 보시게 되면은 네네. 오늘 나왔던 자료인데 시장에서 전혀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 상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 기준 품목이 적용됐는데 파생 상품에서 제외가 됐대요. 화장품하고 식품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관세 10%만 적용받습니다. 그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관세 부담이 줄어든 거죠. 근데 지금 화장품은 이제 문제가 직면되는 게 이겁니다. 물류 비용 급증에 있죠. 운임들이 쫙 올라가니까 걱정하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까 포장재 얘기 말씀드렸죠. 포장재가 이제 재고가 2주밖에 안 남았대요. 지금 식품 예? 왜 이렇게 놀라세요? 아니 너무 얼마 안 남았길래. 네.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냥 와가지고 이제 받아가면 되죠 이렇게.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 이런 상황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면 얼마나 가격이 오를 거야라고 하는 시장의 걱정이 앞서고 있는 모습들인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번 나왔던 수출 동향 보게 되면 1분기가 사상 최고입니다. 역대 최고치를 찍었어요. 그 정도로 잘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보게 되면 저희가 올해는 중동 쪽에서 좀 성과가 나올 줄 알았어요. 거기가 반토막 났습니다. 그런데 최고치가 나왔다는 얘기는 어디서 그렇게 잘 팔았습니까? 라고 봤을 때 유럽입니다. 유럽 쪽에서 잘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세포라 맞죠? 그거 네, 세포라 맞아요. 네. 어휴, 그런 걸 다 기억하고 있다니. 이제 세포라 쪽에서도 의외로 들어가는 재고를 막 쌓아놓고 그게 회전이 돌다 보니까 더 주문이 계속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웬만한 유럽 쪽들도 QOQ 50% 얘기가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변화가 나오는 것 같고 게다가 또 지금이 원래 1분기는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아마존 뷰티 같은 데서도 원래 그 1분기 사이에는 세일이 없어요. 딱 한 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스프링 세일. 이거 한 번 있었는데 그때도 막 치고 올라온 것도 한국 브랜드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러면 비수기인데도 잘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근데 일단 주도는 APR이죠 지금요. 예, APR이 주도하면서 나오는데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중에서 비수기인데 잘 팔았던 내용들과 네. 북미 쪽이 이제 끌고 가고 있는데 북미에서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얼타뷰티로 들어갔던 게
이게 계약이 끝났어요. 그러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대요. 그럼 대형 월마트부터 뭐 이쪽 타겟 이런 쪽까지 확대돼서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게 2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보니까 1,300억 정도가 지난 4분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비수기 생각해서 나오게 되면 영업이익 1,300억이 엄청 잘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2분기부터는 다시 또 턴하기 시작해서 오프라인 확대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얼마가 더 올라가야 돼? 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 강한 모습들이죠. 그래서 적어도 APR은 뭐 다 잘하니까 그 의류 빼곤 다 잘. 예, 의류는 네, 죄송합니다. 예. 널디 브랜드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거는? 알아요. 그런 것도 보라색 아세요? 추리닝. 네. 네. 그렇구나. 좀 약간 나만 모르네. 연예인들이 한참 입었었죠. 약간. 아이유가 한때 입었죠. 네네네. 다 트레이닝복. 연님, 약간 전 몰라요. 힙하게? 증권사 전혀 몰라요 저는. 토요일 날 근무하던 저희 같은 사람들은 예, 토요일에 근무 안 했다니까. 왜 아, 자꾸 저랑 자꾸 그러시려고 웃기기 그래. 싫으시대요. 토요일은 근무 안 했어요. 바로 손절당했네요. 예. 근데 그냥 보고 그냥 저게 왜 인기가 있지?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하네요. 그것도 뭐 네. 그렇다고 하는 것 같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성과 나오는 것들이나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중독만 살아나게 되면 또 분위기가 바뀌는 거겠죠. 근데 그건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면 일단 APR이 가는데 요즘 보니까 이제 약간 툭툭 올라오는 게 고생 많이 했던 제닉 같은 경우도 올라오고 거기다 또 이번에 보니까 실리콘투도 재고 관련해서 뭐 왔다 갔다 좀 했긴 했지만 돌아오는 거 보면은 시장에 관심이 하나씩 둘씩 돌아오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쫙 펼쳐놓고 매매 못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일단 오케이 기다려 그러면서 자 스톱 해놓고 뭐 약간 우리 지금 사장님 말씀하셨던 반도체 쪽으로 가다가 반도체 쪽이 한 단계 레벨업하고 그럼 다 이제 관심이 글로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약간 횡보하게 되면 이런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섹터들은 뭐가 있을까 체크하는 거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미국 주식이 상대적으로 좀 조정이 길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안 올랐다는 건 아닌데 다른 지역이 워낙 많이 오른 거에 비해서 정말 못했잖아요. 근데 낙관론이 뭐 재부상한다는 얘기가 있다는데 전 잘 못 본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미국 주식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차장님 생각 궁금합니다. 지금 미국 주식 사실 크게 관심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저는 이런 건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항상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경제학 시간에도 배우면 장기적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라는 거를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뭐 장기 투자 관점에서 뭐 아이들을 위한 투자 이럴 때는 항상 미국 주식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사이클에 있어서는 미국이 아무래도 좀 침체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전쟁을 통해서 겪었던 것 중에 이제 지금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중간 선거 때 만약에 트럼프가 패배를 했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때 이후로 트럼프는 또 뭘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관세 얘기도 또 나시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뭐 캐비너시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노이즈가 아직 있어서 단기간에 미국 증시가 물론 결국에는 EPS나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우리나라랑 별반 다를 거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좋다라고 하지만 매력도는 아직은 한국 증시에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웨이트를 봤을 때 아직은 한국 증시라고 좀 보고 있고 네. 모아갈 때는 그래도 조정받을 때 미국 증시는 사면 그래도 크게 손해 볼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좀 투트랙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투트랙이라고 하시니까 예를 들어 내가 미국과 한국을 주식을 둘 다 하겠어. 그럼 지금은 비율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저는 헤비 트레이더라고 한다면 한국 증시를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예 다 10으로. 아니 뭐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건 식적으로. 아니지만요. 뭐 한 6대 4 이렇게 보고 있고요. 6대 4. 근데 이제 좀 장기적으로 어떻게 적립식으로 하는 게 좋겠냐 하고 물어보실 때는 여전히 저는 한국 증시보다는 미국 증시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워낙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한국 증시는 그게 투자의 성향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전략을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미국 증시 뭐 그래도 밤에 하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자리가 어때 보이세요? 자리요. 네. 진짜 풍수지리 하는 사람도 아니고 혹시 오늘 해주세요. 네. 미국을 관상이 풍수지리로 좋은지 관상이 좋은지. 네. 트럼프 관상 말이야. 아이고 이거 안돼 예, 이럴 수도 없는 거고요. 저는 저 8대 2입니다 지금. 국내가 8, 어디가 미국이 8이에요? 비밀입니다 그건 아닌데. 국내가 8이시겠죠 당연히. 예, 네. 그렇게 돼 있고요. 네. 이거 더 늘릴 생각도 없고 그것만 갖고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바닥 나왔을 때 코인을 주려다가 미국 시장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만들어 갖고 만약에 미국 하시게 되는데 한국스러운 미국 쪽을 또 본다 그러면 티커가 DRAM. 이번에 새로 나온 메모리 ETF죠. 네.
이거 아예 그냥 그쪽으로 몰아가자. 메모리만 다 있어요. 예. 거의 뭐 한국 쪽이 거의 다 50%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중이. 그러면 그냥 다 몰아가자. 그러면 그런 것도 보시고 또 진정한 광통신은 미국에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 챙겨 보시게 되면 그런 게 할만하다라고 하고 있고 좀 요즘엔 인텔에 꽂혀 있습니다. 인텔. 이상입니다. 예. 아, 더 다시 자세히 듣고 싶은데 지금 어, 이제 클로징 야, 할 시간 시간이. 기가 막히네 진짜. 보고 한 거예요. 예, 예. 금요일에 채팅창에서 꼭 질문해 주셔서 그러니까요. 이진우 소장님께 저희가 토스하도록 인텔 질문 꼭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정말 꼭 네, 해주세요. 꼭 해주세요. 네. 소장님 항상 채팅창 보시니까. 네, 여러분 오늘도 3부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김민수 대표님, 서용원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도 이만 인사드리고 물러갈까요? 하나, 둘, 셋. 빠밤.